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전라헬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 카메라를 켜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SBS에서 4시 30분에 선거 방송 직격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생방송이 거의 처음이었는데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슈슈슉 지나가다 보니까 주장은 했는데 뭔가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발언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표 중인 가운데 약간 보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공천에 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왜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윤호개인화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런 말로는 저륜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조국혁신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는 국힘 제로, 부패 제로 목표를 선거로 띄고 있는데 사실상 내란 이후 새롭게 설계할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참으로 그런 윤호개인화되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의 공천에 관해서는 같은 소수 정당으로서 배울 만한 부분도 있어요. 우선 지방의원에 젊은 많은 후보들을 냈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의 꽃은 뭐니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 곧 정당의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한평 군수에 도전하시는 이은행 후보 같은 경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약 60%대로 오차범위 이제 밖에서 1위를 하셨고요. 그 외 지역인 여수, 나주, 신안, 정읍 등에서도 꽤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끝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전략으로 지방에서 입지를 먼저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입지를 넓혀가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자. 이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과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를 내느냐도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엑스맨에 붙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저도 동의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말할 것도 없이 국힘 내부의 엑스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는 사실 한두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인물이자 늘 이미지 중심에 치중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여왔어요. 선명한 공약이나 비전을 보이기보다는 그런 행보가 많았고 또 본인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 낙상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행사를 이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태도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유사선거사무소 의혹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뭔가 이제 절윤을 하고 건강한 보수를 재편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엑스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수도권의 민심을 격전지라고 봤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이런 독점하는 특정 구조에 고착화된 구조들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얼마나 좋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내란에 대한 충격이 컸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힘 내부를 시끄럽게 하는 과정 중에 민주당이 뭐 당연히 선전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 접전지가 많이 보여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지만, 그래도 내란 심판 성격의 선거라는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택을 조국 후보님의 어필을 했는데 상대 진영, 즉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발언을 못해서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조국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압승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워낙에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큰 역할을 해오셨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정치 경험과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역량도 갖추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미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는 것을 발의를 했고, 또 평택을의 수건 사업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하고 보여준 조국 후보님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보좌진 폭행 폭로, 30여 건이 넘는 성범죄자 변호 이력 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정황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평택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김용남 후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몰아갔고, 비단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들도 궁금해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셨고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선거 결과로 곧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장 격전지는 대구로 봅니다. 보수가 늘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대구였지만 이번만큼은 김부겸 후보가 대구 경제를 위해 새롭게 파란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대구 시민들은 경제 발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줬는데, 그래서 대구 경제가 발전했나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이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국정 운영 경험과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갖추셨고, 또 보수의 원로인 조갑지 언론인조차 추경호 후보의 당선은 대구가 극우의 심장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국힘 내부에서도 탈당하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 흐름을 보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김부겸 후보의 당선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이미 정원 후보가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저는 15대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결국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내란과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라는 점을 국민들이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시 윤호개인화하려는 국힘을 국민들이 크게 혼쭐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보았는데요. 지금 흐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계속 주시를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밤을 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 투표율도 정말 높게 나왔고 너무 출구조사를 보고 솔직히 약간 벅차올랐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표를 행사하러 나와주셨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젊은 유권자층에서도 그동안 이제 냉소적이었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그런 분들께서 많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경각심을 갖고 SNS나 미디어 온라인상의 그런 정보들만 보고 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수용했을 때 내가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공부하고 분석하고 판별해서 내가 사고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시각적인 그런 영상적인 이미지나 매체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선거 이야기 하다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샜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가 될 세대에게도 당부하고 싶고 또 기성세대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보를 더 이상 눈으로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정보들을 찾고 이거를 내가 분별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양극화돼서 서로를 배척하고 각자 도생하고 고립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변방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저도 팔로우업을 많이 해서 따라갈 테니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 방송 끝까지 지켜보면서 내일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면서 앞으로 설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